남북 고위급 회담 전체 회의가 53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오후 회의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속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담은 남북 정상회담 실무 협의를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남북, 북미,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전 준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 같습니다. 오늘은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이종석 전 장관 모시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하도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막 틀렸어요. 좀 나오시면 좋으신데 이렇게 TBS 잘 안 오시려고 하십니까? 나왔잖아요. 정말 제가 삼고초려를 해서 모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아침 10시부터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그 공동문화는 다 정리가 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회담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하나하나 체크는 하지 않았지만 네. 뭐 남북 정상회담 하기로 합의된 이후로 네. 남북 간의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뭐 고위급 회담도 역시 네. 잘 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앞서 저희가 김한 기자하고 내기를 했는데요. 이제 4월 말인데 며칠이 될 거냐. 저는 4월 27일 금요일, 김한 기자는 4월 30일 월요일 이렇게 이제 찍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금 날짜가 곧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곧 나오겠죠. 네. 예. 그 전직 장관의 감으로 볼 때 이건 언제다? 저는 뭐 그런 감이나 추정 같은 걸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굳이 건다면은 하여튼 30일보다는 그 전주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주로 더 당겨질 거다. 전주가 아니라 30일이 예. 그 마지막 주에 하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 전주는 6일이 있으니까. 그 전주의 빠른 날짜가 월화수목 금 거기까지는 가운데 제가 하루가 잘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자문단에 계시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예. 얘기 들은 바 없지만 네. 4월 25일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북한의 인민군 창건이라 네. 했습니까? 이제 지금은 그냥 북한 김일성이 그 이제 조직했다는 한일 유격대의 그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 기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월 25일날 하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그 나머지 날짜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지만 네. 뭐 아무래도 한 하루 있는 주보다는 네. 예. 닷새가 있는 주가 더 낫지 않을까요? 예. 남한에서는 4월 25일이 대체로 월급 날이기 때문에 네. 요 날을 좀 피해서 왔다 갔다 하지 다음 날 하는 게 않을까. 낫겠네요. 4월 26일이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뭐 몇 가지 의제가 아직 의제는 잘 조율이 안 되는, 특히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의제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남북 간의 핫라인. 원래 이게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잠깐 이게 사라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남북 간의 한라인이라 그동안 얘기한 거는 그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있었죠. 네. 그것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국정원과 북한의 통일전선부 사이에서 네. 직접 필요할 때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라인이 있었다는 네. 얘기고요. 지금 얘기하는 한라인은 그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정상 간의 한라인. 예, 제가 이야기에는 그러니까 청와대 문 대통령 집무실과 네. 조선노동당사의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에 예. 직접 전화를 놓고 통화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한라인이 아닌가 그렇게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갑자기 뭐 저희가 뭐 좀 하면 새벽에 지하실에 내려가서 회의하실 일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지금 어쨌든 이번 그 3차 남북 정상회담, 원래 정상회담 자체도 굉장히 큰 이벤트인데요. 네.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날짜가 5월이어서 잇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예비회담 성격이 돼버렸어요. 장관님 보시기에는 핵심 의제 어떤 것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우리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그 한 달 이내에 네. 또 이제 뭐 대충 예상할 때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어떤 이 평화 국면을 이루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에서의 지금 현재 갈등의 축은 두 개죠. 하나는 이제
남북 대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미 간의 대결인데 네. 이제 과거에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되더라도 네. 북미 간의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맞습니다. 이 북미 간의 갈등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의 개선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은 판이 깨지고 이런 걸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네. 두 개의 대결축을 갖다가 연쇄적으로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회담이 열린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큰데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의제를 설정하고 또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네. 아시는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앞에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온 세계의 지금 이목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지금 핵 문제 대타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우리 지금 얘기하는 비핵화와 예.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요구하는 네. 미국에 대한 어떤 체제 안전 보장 이걸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크게 일괄타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실행 조치를 가지고 갈 거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깊다 보니까 그러면은 남북 정상회담도 어차피 지금 비핵화 문제를 갖다 깊게 논의해야 되는데 네. 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께 무슨 뭐 많은 비핵화 관련된 합의를 해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올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큰 성과를 갖다가 성취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예. 보통 얘기하듯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80% 정도는 우리 정부와 북한이 합의를 하고 예. 나머지 이제 정말 이제 뭐 점 찍는 것만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제를 설정하고 성과를 내는데 약간 깝깝한 점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비핵화 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남북 경협을 얘기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의제에서는 남북 예, 경협은 경협. 조금 이제 다음번에 네. 하게 되고 주로 이제 비핵화 그리고 평화 문제 네. 그리고 이제 뭐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일정한 합의는 있겠지만 그 합의가 대타결적인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 그것은 북미 간에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김정일 위원장한테 미국과 조율돼서 예. 뭔가 좀 이 북미 대타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김정일 위원장하고도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이제 설득하거나 조율하는 과정이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오히려 평화 문제, 네. 남북한의 군사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큰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점차 그 국제 무대로 걸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완전히 예상이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년사를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장관님께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작년부터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예, 근데 뭐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떠세요? 그 굉장히 국제 문제나 정치를 좀 잘한다고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쫙 가는 과정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안에서 계속 그 국제 정치 돌아가는 걸 갖다가 봐왔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네. 이제 김여정 특사가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뭐 어떤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 노동신문 일면에 크게 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도 그 김여정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예. 아예 노동신문에 나오는 그 어기가 예. 남측의 의중과 네. 그다음에 미측의 동향이라 그랬어요. 다시 동향.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미국의 동향이나 한국에서 문 대통령이나 또 한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양한 그런 제반 정세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거겠죠. 또 이번에 중국 방문한 것도 그렇고 네. 그런 점에서 나이는 젊지만 굉장히 아주 냉철한 그런 어떤 그 실리주의자고 또 한편으로 국제 정치 현상들을 네. 한편으로 뭐 핵도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거 그야말로 뭐 모험적이고 네. 그냥 호전적인가 보다 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네.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예. 때를 기다리면서 계산한 측면도 있고 예. 그것을 갖다 나름대로 실현시킬 만한 정세 조건이 뭐냐를 생각하면서 네.
자기가 그 정세를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예. 너무 일방적으로 예. 지난 호전적이고 모험주의적이고 맹목적이다 이렇게만 봤던 기존의 인식들을 예. 한번 다시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지금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이 정세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북중 정상회담이 딱 발생을 하면서 이 정세가 어디로 가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살짝 당혹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예.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이제 당사국이 돼서 끌어냈고 네. 북미 정상회담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한국 정부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또 예. 지금도 북미 간의 대타기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예. 참 여러 가지 물밑에서 조율할 것이 많단 말이죠. 예. 양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남북미 정상회담 얘기도 나왔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운전자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나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우리 역할만 갖고 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현재 비핵화 문제에 뛰어든 것은 네. 그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아하. 어떻게 본다면 남북미만이 문제를 풀어갔던 지금은 네.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 좀 불안하신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네. 이게 제대로 될까? 아니면 이게 조금 가다 삐걱거리면 어떨까? 네. 그랬을 텐데 한편으로 북한이 중국과 이렇게 이제 이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뭔가 중국을 통해서 견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네. 근본은 중국도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지금 저렇게 대타기 그 큰 지금 관계 회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북중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의 이 대땅두 국면이 예. 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겼고요. 예. 그리고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역할을 조금씩 다른 나라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하고도 하고. 네. 필요하면은 일본하고 북한하고도 정상회담이 돼서 예. 예. 이 영내에 있는 국가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하고 한편 모두 다 분위기를 갖다가 고조시킴으로써 예. 김정일 위원장으로 하여금 내가 나올만 했구나 라고 느끼게 하고 네. 또 모두가 책임을 갖다 공유하게 함으로써 네. 이 현재 분위기가 역진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저는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전직 통일부 장관님들께서도 이번 북중회담 성사의 배경이, 그러니까 중국의 요청으로, 그러니까 차이나 패싱을 우려한 중국의 요청으로 됐다, 뭐 이러고 아니다. 일테면 김정은의 빅픽처.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큰 그림 속에서 먼저 제안한 건데, 어쨌든 조선중앙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전격적인 방문 제의를 쾌히 수락해 주시고 짧은 기간 동안 우리들의 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울인 습근평. 예, 시진핑. 시진핑 주석을 여기는 습근평이라고. 그냥 읽으니까요. 한자 읽듯이 하니까.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중국의 당과 국가 지도부 간부 동지들의 지성과 극진한 배려에 깊이 감동되었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본인이 제의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제의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올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예. 해서 남북 간에 이제 김여정 특사가 오고 크게 네. 이제 판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예. 중국 내에서도 이거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 다시 관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알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겠죠. 네. 그러다 이제 3월 초에 우리 특사단이 네.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야말로 북미 그때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트럼프가 약속하기 전이지만 예. 비핵화 의지를 갖다가 이제 이 약속받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중국이 네. 북한에 대해서 사실 북한하고는 전략적 특수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니까 네. 국제사회에 지금 그 제재 국면에 제재에 좀 동참하면서 네. 사실 북한 관계가 굉장히 악화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었던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네. 회복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 특사단이 돌아왔을 때 네.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발표됐을 때는 이거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중국 쪽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고 네. 북한도 거기에 응해서 뭐 조율을 얘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빨리 조기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하는 거라는 생각보다는 네. 일정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움직였다고 봐요. 그러나 네. 결국 아니다. 어허. 내가 빨리 가야겠다. 예. 다시 말하면 그 한국의 동맹은 미국이고 그러니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해서 취임됐을 때 예. 그 처음 가는 나라가 중국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바로 중국에게 내가 미국이 아니고 또 남쪽도 아니고 중국을 먼저 간다는 강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예. 그동안에 불편했던 이 관계를 일거에 네. 그야말로 중국은 얼마나 진짜 그야말로 불감청연적 고소원이잖아요. 네. 아니 청했을 겁니다, 사실은. 예.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지금 차이나 패싱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결국은 예. 전격적으로 가겠다고 얘기했고 예. 그걸 중국이 안 받을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결국은 얘기가 되는 과정에서 그러나 시점을 택한 것은 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은 아니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시점은?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점은 김정은의 결단이었을 것이다. 예. 이때 딱 가서 근데 제가 조금 그 궁금증이 생기는 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늘 이제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하는데 이번에 나온 워딩을 보면 북중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조중 친선은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 나가야 될 나의 숭고한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진핑 주석도 중조 그러니까 이제 조중이죠. 친선은 피로써 맺어진 친선이고 세상에 유일무이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혈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한미 동맹 그리고 북중 혈맹 이렇게 2대2로 편이 될 가능성. 근데 이제 그렇게 편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네. 시진핑 주석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지금 현재 이 한반도의 정세 변화의 판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는데 그 축의 가운데에다가 예. 나는 비핵화할 용의가 있다. 다만 예. 이제 조건부죠. 예. 그런 비핵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저렇게 아주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네. 시진핑이 그 집권한 이후에 네. 6년 만에 드디어 이제 북한하고 네. 또 김정은도 집권 이제 6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 간에 이제 이 아주 대타결을 본 거 네. 아닙니까? 이런 걸 했는데 네. 그 이면에는 한미가 갖고 있는 공동 이해인 북한 비핵화라는 것을 갖다가 중국도 갖고 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이제 양호한 거죠. 네. 다만 이제 비핵화 과정에서 이제 약간 삐거덕거리거나 또는 미국이 너무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선비핵화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중국도 지금 미국이 줄 거는 줘야 된다. 네. 북한이 비핵화하는 대신에 이런 입장이니까 네. 그럼 이제 북한 편을 들겠죠. 그런 약간의 복잡한 건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서로 그 기본적으로 비핵화라는 데에서는 서로 이해가 일치돼 있다.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지금 전격적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네. 뭐 다들 얘기하지만 경제. 경제. 예, 그 단순한 경제가 아니라 경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세 끼 먹는 수준이 아니고 예. 자기는 지금 비약적으로 경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 개방도 다 해놨는데 네. 제재를 하니까 지금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시장 경제를 향해서 비약적 발전을 원한다. 네. 요거는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도 원하고 네. 미국한테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북중이 가까워져도 네. 움직이고 있는 기본 요소에서는 비핵화나 경제라는 예. 그 경제는 시장 경제 그다음에 대외 개방이라는 점에서 네. 공통 요소들이 있어서 그게 아주 나쁘진 않다. 네. 다만 북한은 한미 동맹에 기초해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네. 그 북미 정상회담을 연이는 상황에서 예. 나도 응원군이 있어야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겠죠. 네, 예. 나도 응원군이 있어야겠다. 혹시 회담에서 말리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SOS를 청할
대상으로 중국을 생각한 걸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네. 그 SOS를 칠 수 있는 여건은 명확하다는 거죠. 네. 비핵화 자체를 만약에 피하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네. 그 SOS가 아마 통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비핵화라는 방식에서 네. 아마 이제 뭐 북한은 당연히 미국과 자기가 네. 서로 액션 포 액션, 네. 행동 대 행동으로 예. 동시로 주고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아닌 걸로 나왔을 때는 이제 북한이 버티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물론 우리 정부도 그런 어차피 동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네. 북한한테 먼저 압박을 해서 먼저 포기해라.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미국을 설득하겠죠. 네. 그러나 또 한편 중국은 지금까지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다시 말해서 서로 동시 행동해야 된다는 거니까 네. 미국이 세게 나올 때 아무래도 중국이 네. 뒤에서 버팀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아베 총리가 4월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하는 선결 조건으로 납치 문제 해결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선결 조건으로 해달라. 물론 이제 미국이 거절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일본이 끼어서 한미일 대 북중러 이렇게 신냉전 체제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국제 정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늘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이게 그런 방향으로 혹시 회방으로 인해서 좌초될 위험 이거는 없을지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한반도에서 북중 관계, 특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는 네. 양국의 정치 안보적인 그런 이제 결속도 이루어지지만 네. 가장 중요하게는 경제 협력에서 경제협력. 대경제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도 또 남북 경제 협력을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중국과 한국과 북한, 뭐 러시아, 일본이 다 합치는 하나의 북방 경제가 실현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또 하나, 그러니까 약간의 서로 그러니까 하나는 긴장적 요인, 하나는 굉장히 유리한 요인을 다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일본이 그러면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나올 때 그렇게 소위 신냉전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네. 거는 현재 입장에서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일본이 이미 스트라이크 아웃을 따지면 삼진 아웃을 하겠습니다. 삼진 아웃 당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발표됐을 때 놀래가지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이 또 발표됐을 때도 놀래서 부정적인 입장을 예. 보였고 이번에 또 북중 정상회담이 예. 이렇게 됐는데 예.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일본도 아웃되지 않게 해서 아웃이 되면 이제 이 게임의 장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느끼는 게 있을 거고요. 네. 또 사실은 이제 우리 전에 서훈 특사가 일본에 갔을 때에도 네. 처음보다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도 뭐 조만간 예. 북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그리고 뭐 4월 이제 초에 뭐 이 미일 정상회담이 네. 있다고 해서 예. 그것이 무슨 뭐 지금 새로운 냉전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구도는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는 네.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이른바 부정적 요소들, 네. 긴장을 야기시킬 만한 것을 자신에게 충동질하는 네.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아마 과감하게 떨치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정부나 이런 데서도 또 나름대로 좀 주의 깊게 보면서 견제하지 않을까. 네.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핵화와 관련해서 지금 그 단계적 비핵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김정은 위원장. 보수 언론들은 벌써 이제 그 오늘 아침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25년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늘 이제 그 보상만 받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바꿔서 계속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 발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저 옛날 선대 때부터 하던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이 단계적 비핵화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관 그도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 정부 입장은 뭔가요, 그러면요? 또 미국 정부 입장은 뭔가요?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네. 그 북한이 핵포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최저 안전 보장을 해주는 그런데 큰 이제 대타결을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사항들을 한꺼번에 타결한다는 면에서 네. 포괄적 일괄 타결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럼 포괄적 일괄 타결을 한다고 하루아침에 서로 간에 핵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북한에 최저 안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이른바 로드맵을 만들 거 아니겠어요? 로드맵, 예. 로드맵을 만들면 그 로드맵이라는 건 단계가 돼 있는 겁니다. 절차가 네. 있으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얘기한 건 단계적이란 말만 쓴 게 아니라 단계적
동시 조치. 단계적 다시 말하면 동시 조치. 행동 대 행동을 하자는 거죠. 네. 이게 먼저 내놓으라지 마라. 서로 내놓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도 그러면 포괄적 일괄 타결 뒤에는 네. 단계적으로 또 동시 조치 취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단계적 동시 조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네. 그건 명료하지 않지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말이 네.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인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이미 우리가 평소에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나의 논의했던 상식적 범주 안에 있는 것이다. 네. 다만 지금 급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한꺼번에 다 포기해라. 네. 이런 생각을 미국이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미국이 그 말을 듣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 자체를 갖고 북한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네. 북한 김정은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그런 내용들을 그러면 미국의 안과 예. 미국의 생각도 지금 완전히 하나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미국의 생각과 조율을 해서 네. 나름대로 합의될 수 있는 점들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네. 제가 맞았습니다. 아, 4월 30일입니까? 4월 27일입니다. 김환 기자가 4월 30일 얘기했고요. 네. 저는 금요일 4월 27일 찍었습니다. 하여튼 전주는 이렇게 잘 전주라는 건 찍었으면. 맞죠? 예, S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 전주라는 건 정확히 맞으셨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제 빠른 조치들이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이나 보수 야당은 북한을 못 믿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이른바 매파, 그 강경파라고 초강경파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마치 이제 북한이 매번 고리고리마다 판판이 약속을 깬 악마 국가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좀 팩트 체킹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4년에 제네바 합의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북한만 약속을 깼냐, 아니면 미국도 약속을 깼냐, 그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누구 책임론을 얘기하기보다는 다 그냥 자기가 잘했다라고 하면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으면은. 네. 북한이 물론 핵도발을 하고 잘못한 게 많죠. 그런데 한편으로 미국도 네. 그렇게 뭐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컨대 2005년에 이제 북한 핵 문제 타결을 위해서 역사적인 네. 9.19 공동성명이 타결이 됐습니다. 네. 그 안에 이제 다 있는 거죠. 네. 북한이 비핵화하는 대신에 어떻게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큰 그림으로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갖다가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9.19 성명을 미국이 육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합의해 놓고 네. 바로 그때 네.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이 돈이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이라고 네. BDA라는 곳에 갔다가 이 BDA에 있는 북한의 금융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체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핵 문제 핵을 포기하면 네. 너희는 다 살려줄 거야라고 말했는데 말하는 그 다음 날 그 금융제재라는 건 상당히 아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너희 진실이 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이 여기에 반발해서 핵실험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원인 제공이라는 것은 꼭 북한만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는 네. 그냥 서로 간에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현재 만들어진 이 대땅도 국면을 확고하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꼭 누가 얼마큼 잘해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보단 네. 미래 어떻게 잘해나갈 거냐 여기에 좀 네.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보기에는 4월 27일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요. 이제 4월 27일부터 5월 초가 또 되겠죠. 이때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한반도와 전혀 다른 한반도에서 살게 되는 거죠. 글쎄, 냉전 체제가 허물어지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네. 남북 정상회담 하나만 지금 개최가 된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관련해서 네. 아주 있는 힘껏 최대한의 과제를 만들어내려고 이제 밀어붙이고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그 시점에서 합의가 되면서 일정하게 어떤 빛을 네. 더 많이 볼 수 있겠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곧이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또 대타결이라는 걸 해야 되는 예. 그런 것이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예.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한반도의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북미 정상회담까지를 봐야지 네. 비핵화에 대한 것이 결론이 어디로 갈 것인가. 또 그것과 한반도 평화 체제, 그다음에 우리 남북 관계 전반의 그 어떤 그 특히 공동 번영을 향한 우리의 그 함께하는 그 노력들 네.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시간을 더 기다리셔서 네. 물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리라고 네. 저도 기대합니다만은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는 것 또 거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잘 되게 노력을 하면 그 다음에 네. 한반도의 미래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예. 희망을 그때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슴을 졸이면서 4월 말 5월 초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암초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암초들을 뭐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사실은 지금 뭐 뭐 가장- 여론 시장에 예. 제 생각에는 예. 암초들이야 뭐 항상 있을 수 있지만 네. 지금 지금 남북 간에는 뭐 크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큰 뭐 이렇게 암초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서로 조심하니까. 그런데 북미 간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특히 자극적인 언사를 하는 거 아. 이런 건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예. 북한이 불량 국가라고 생각하니까 예. 굉장히 험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독재 국가고 통제 국가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북한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말을 조심하겠죠. 예. 벌써 뭐 노동신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말 없잖아요. 예. 미국 집권자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혹시나 이제 고위 그 관료 중에서 네. 북한의 어떤 그 존재 자체를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막말이 나오면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서로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부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급적이면 제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나깨나 말 조심. 네, 그렇습니다. 꺼진 말도 다시 보자. 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심조심 좋은 분위기를 되는 방향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여셨어요. 근데 이제 북중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남북 미중 사실상 그 정전협정 당사 우리는 뭐 그때 당사국은 되진 못했습니다만 포함해서 이게 그 종전선언과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로 나갈 수 있는 남북 미중 사자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장관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북미 정상회담에서 네. 일종의 이 핵 문제 관련된 이제 큰 타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타결의 그 어떤 개념 속에 예. 그런 이제 뭐 평화 체제를 향한 평화협정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거나 아니면 시사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 다음에는 이제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네. 노력이 이제 시작돼야 되고 그런 앞부분에 역시 남북미중 정상이 만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다만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문제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한반도의 대결의 축은 크게 두 개 아닙니까? 네. 남북 대결, 그다음에 북미 대결. 예. 그리고 이 두 축이 지금 우리가 다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예. 정말 한반도에서의 그 긴장과 대결의 냉전 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아직 절호의 기를 맞이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남북은 당사자고 우리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관여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어서 뭔가 총결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는 예. 논리적이거나 실천적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중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중국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이 부분을 할 건지, 즉 남북미로 갈 건지, 네. 남북미중으로 갈 건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아하. 조금 이제 나름대로 전략적인 네. 그런 판단을 다시 해보겠죠. 예. 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핵 문제 타결을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수위는 어느 정도 수위로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그냥 전문가 관점에서 제가 네. 뭐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려볼 수 있는 거는 네. 일단 큰 대타결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큰 개념 수준에서 서로 어떻게 네. 교환하면서 즉 서로 핵 포기와 비핵화와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이 교환되는 그런 큰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그림에 따라서 마지막
그야말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평화협정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들, 또 북미 수교까지 가는 과정들에 대한, 또 북한이 또 핵을 폐기하고 미사일, ICBM급 미사일들을 폐기하는 예. 일련의 수순에 대한 서로 간의 교환 조치들, 이 로드맵이죠. 네. 그것을 이제 다 그리지 못할 겁니다. 다만 언제까지 그리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러나 이런 큰 그림이나 로드맵을 그리겠다는 합의만 갖고는 예.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손가락 걸지 모르지만 미국 국민들이 보면 아니 그건 뭐 북한한테 또 속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예. 또 북한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당장 미국이 뭐 경제 제재 완화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경제 제재 완화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합의들을 이게 잘 될 거다라고 예. 그 실행을 보증할 수 있는 선행적인 신뢰 조치가 필요한 거죠. 선행 신뢰. 다시 예. 말하면 뭐 북한 IAEA에 뭐 타찰단이 들어간다든가 네. 또는 북한의 특별한 어떤 시설, 예. 핵이나 미사일 관련 시설들 하나를 갖다가 뭐 불용화 시킨다든가 폐쇄한다든가 또는 뭐 연락사무소를 갖다 평양에 네. 이렇게 턴다든가 또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말에 뭐 북미 수교가 되고 미국이 북한에 예.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적대시하지 않는다면 뭐 남한에 있는 그 주한미군에 대해서 우리가 네. 뭐 다른 말 안 하겠다든가 이런 어떤 뭐 뭔가 사람 뭐 미국 사람이나 손에 잡히는 거. 뭔가가 있어요. 이쯤 되면은 예, 뭐가 저 되겠구나. 합의를 이행하겠다라는 신뢰할 수 있겠구나. 믿음. 그리고 또 북한이 초보적으로 네. 최소한 1단계라도 제재가 완화될 수 있는 네. 빠른 시간 내에 예. 그런 게 좀 이루어지는 조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요게 이제 세트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냥 저는 뭐 이건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그림들 속에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너무 아쉬운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실 거죠? 뭐. 네. 나와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긴 역사적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장관님 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약속하셔야 되는데. 여건을 봐서, 그래서 여건이 조성이 되는 데 따라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